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센터 전생해주기 최적화를 위한 AI 융합 디지털 트윈 데이터 센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이안의 조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 구성을 보면 크게 먼저는 저희 주식회사 이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아젠다는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이지만 이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으로 또 가기 위한 어떤 기술적 또 어떤 트렌드적인 서사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산업용 AI 융합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먼저 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뒤에 본 메인 아젠다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식회사 이안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제가 화면에 세 가지를 이제 아이템을 띄워놨고요. 두 가지가 같은 색깔이고 하나가 다른 색깔인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저희의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하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저희의 이제 어떤 결합된 형태로 해서 이것에 집중해서 저희가 다양한 산업들을 커버하고 그러한 여러 산업 분야에 특화된 KPI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솔루션과 요소 기술들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집약된 기술로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011년도에 회사가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15년 이상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의 평택, 기흥, 화성과 같은 국내, 그리고 중국 시안, 미국의 오스틴 테일러, 이런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들을, 글로벌 팹들에 대해서 이 내부 시설물, 설비, 배관, 레이아웃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 기술을 삼성전자와 함께 기술을 정립하고 그것들을 구현해서 가상 팹을 만들어내는 설계업을 하고 있고요. 또 현실과 디지털 트윈 간의 관계에 대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의 상황을 스캐닝을 한다거나 분석하는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을 또 같이 수행합니다. 이 역설계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가상의 팹이나 가상의 공장 혹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한 소스, 기본 원천 소스가 없을 때에도 물리적인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3D 스캐닝이나 여러 데이터를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총칭하는 건데, 여러 목적별로 저희는 또 구사를 하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비즈니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 반도체 팹에 대한 가상 팹을 설비, 배관, 레이아웃 등등의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5D라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 산업에서도 5D라는 3D 모델, 타임 디멘전, 코스트 디멘전 이렇게 올려가면서 5D 시공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반도체 필드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3D로 팹에 대한 설계를 하되 실시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의 설계자들,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이런 설계자들이 동시에 3D 설계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접속해서 동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이 이 4D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5D에 해당하는 영역은 제가 인텔리전스라고 써놨는데, 지능화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실시간 동시 3D 설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버추얼 팹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버추얼 팹을 고정밀, 고정확도의 버추얼 팹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시공, 3차 시공, 장비 셋업 등등의 어떤 시공 구축 작업에서의 도면과 여러 데이터의 기준점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지능형 관리 체계가, 데이터 관리 체계가 되는 것 동시에 향후에 이제 양산화되고 제조 상황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제조 운영 중에도 이 가상 팹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물리적인 팹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또 참고할 수 있게끔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까지 보장된 이러한 것들을 5D 기술 방법론이라고 하고, 이런 5D 기술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것을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버추얼 팹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동일한 맥락으로 다른 어떤 제조시설이나 아니면 발전시설, 그리고 여러 내외부에 있는 이런 설비,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런 가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정 새로운 공장, 새로운 퍼실리티를 만들기 전에 미리 정밀하게 다 설계를 해보고 검증을 끝내놓은 최종 결과, 가상의 결과물을 토대로 잘 짓고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팹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이 반영된 버추얼 팹의 스냅샷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깐 영상으로 투어링을 해보자면 이제 총 3계층으로 이루어진 팹 특성에 맞게끔 이 버추얼 팹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 층별로 간단하게 샘플이 담겨져 있는 데모로서의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메인 설비, 메인 배관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중요한 요소들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부가 해당하고요. 또 중간층은 이제 맨 3층에 있는 그 클린룸이라고 하는 제조 공정이 발생하는 곳으로 여러 배관들이나 여러 분기들을 일으켜내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클린룸이라고 하는 제조 공정 공간에 이제 깨끗하게 바닥 마감까지 되어 있는 여러 공정 장비들이 레이아웃들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 위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에 수많은 배관들이 또 체결되어 있고 또 라우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서 이제 어떤 제조가 가능한,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이 가능한 전체 제조 시설을 다 커버리지하는 형태의 설계 기반의 버추얼 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공간에 도면이 없거나 아니면 도면을 제공받을 수 없거나 보안이나 여러 이슈로 인해서요. 그런 경우엔 이제 현장에 나아가서 3D 스캐닝을 레이저 스캐너나 라이더 스캐너 여러 디바이스들을 사용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는다거나 어떤 3D 공간 정보를 얻는다거나 해서 이제 도면화 작업, 모델링 작업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DT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원천 기술과 같은 부분에 해당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시설과 디지털 트윈 시설을 동기화하는, 양방향으로 동기화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데이터를 거꾸로 DT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역설계 방법론을 또 자동화하고 여러 가지 포인트 안에서의 기술들을 고도화해서 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근간 엔지니어링 기술을 토대로 저희는 디지털 트윈을 또 융합하고 고도화해서 산업용 디지털 트윈 솔루션 및 플랫폼 기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제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 장표에 있는 것처럼 형상, 속성, 동작이라는 요소들이 잘 반영되도록 어떤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처리된다거나 3D로 모델링을 잘 반영한다거나 3D 디자인, 어떤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아니면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연결, 아니면 모션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양방향으로 동기화가 됐을 때 이 디지털 트윈이 현재 시점 안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제어 등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이 실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설비, 물리적인 장비, 물리적인 시설에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무언가를 일으키기 전에, 행하기 전에 이 디지털 트윈 공간 안에서 조건별로 무언가를 목적을 수립하고 가설을 세워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거기에 적절한 어떤 의사결정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물리적인 곳에 반영하는, 예를 들면 제조 수율을 높인다거나 제조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안전, 여러 가지 KPI를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산업용으로 이제 앞에 타이틀을 붙이게 된다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제품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뭔지, 아니면 어떤 공장이나 반도체 팹,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이러한 특수 목적의 산업 시설이 대상인 것이냐,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트윈이 이제 산업용 디지털 트윈 안에서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요. 본 장표에서는 이제 제품을 디지털 트윈에 타겟으로 했을 때에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어떤 제품을 타겟할 것인가, 그 제품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형상과 속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대상 제품이 이제 처음에 기획되고 설계되고 나서 이후에 생산이 되었을 때 어떤 엔드 유저로 넘어가고, 또 엔드 유저가 사용하면서의 혹은 또 이후에 유지 보수나 기술 지원적인 측면, 이러한 요소에 대한 전생애 주기를 또 커버하기 위한 DT 기술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제조사가 고객이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이 고객이 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기업이 고객이 되거나, 이렇게 고객에 대한 디멘전도 구분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이안의 산업용 디지털 트윈은 프로덕이 타겟이 아니라 퍼실리티가 타겟이어서 반도체 팹, 제조 시설, 어떤 원자력 발전소, 이러한 류의 플랜트,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렇게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설의 전체적인 모델링을 합니다. 외곽으로 보자면 건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BIM이라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 대한 정보도 엄청 높은 비중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 안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버추얼 팹과 같은 이러한 내부 시설, 내부 배관, 내부 장비, 이러한 것들도 다 3D로 모델링이 다 되어진 형태로의 3D DT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 안에서 2D 도면에 대한 또 데이터 처리, 그리고 역설계와 같은 보완적인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산업시설이 새로이 지어질 것인가, 이렇다면 기획설계 시공이라는 중요한 생애주기를 또 잘 커버리지를 해야 되고, 이미 지어졌거나 앞으로 지어진 이후에 대한 고민이라면 제조나 운영, 혹은 이후에 다시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리트로핏,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각 단계별로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플랜, 디자인, 컨스트럭션, 매뉴팩처링, 오퍼레이션 등등의 이런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에 맞게끔 중요한 요소 기술들을 잘 반영하고 융합했을 때에 단계별로 필요한 KPI를 달성하거나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필드에서 검증돼서 효과가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쭉 한 8가지 정도 나열을 해보았고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산업시설에 이 3D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 컴퓨팅 환경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잘이라는 건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면 데이터를 소스로 삼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컨버전하거나 경량화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얹혀내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또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3D 모델들을 넣고 속성, 연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어가면서 이 모델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현장과 또 가상의 DT와의 이 동기화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설계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현장의 데이터들을 최대한 물리적으로 취득을 한 뒤에 이거를 가상 공간에, DT 공간에 반영하는 거죠. 이러한 공간을 만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융합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량화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복잡한 3D 설비들은 기본적인 경량화를 하더라도 수만 대가 한 공간에 배치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경량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가속화 경량화 변환 기술을 써서 저희는 더 많은 어떤 볼륨을 낮추고 어떤 무게를 줄여서 가벼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더 넓고 더 복잡한 환경을 좀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하고, 또 주요 장비들, 설비들 혹은 가끔씩 배치되는 어떤 이동형 설비 장비들에 대해서도 이 공간을 구성해보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간헐적으로 있거나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그러한 대상 설비들에 대해서 2D 사진 한 장만으로 3D 메쉬로의 AI 추론 생성형 모델을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가벼운 결과물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설비에 대한 별도의 모델링 없이 빠르게 3D 모델을 만들고 이 물리적인 절대적 스케일에 맞춰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을 별로 어떤 특정 세부 동작이나 어떤 조립 구성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형상 및 속성뿐만 아니라 이 구동되는 원리, 그리고 구동되는 구조, 그리고 인아웃 데이터, 그리고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복합 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때 더욱더 훨씬 더 좋은 데이터들을 뽑아볼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예지 보전이나 어떤 성능 최적화, 이러한 각각의 목표별로 달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 공간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가상 공간의 컴퓨팅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더하기, 이 가상 공간이 물리적인 현장과 얼마나 지속적으로 동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역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모든 데이터들, 환경 정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AI가 반영된 AR 증강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AR 증강 기술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를 잠깐 다른 곳 봤다가 오게 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실물 객체랑 가상 객체 간의 정합성이 수시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증강을 하게 되면 빨강색이 이제 BIM 가상이라고 한다면 이 가상 데이터, 가상 객체가 물리적인 기둥이라는 객체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출발할 때 이것을 맞춰주는 건 지금도 얼마든지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데 이 맞춰진 이후로 카메라가 이동될 때 또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AR 파운데이션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AR 증강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비저닝을 하고 디텍션을 해서 물리적인 객체의 가상의 3D를 정확하게 정합시킬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걸 써서 보다 정확한 현장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좀 더 확장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관에 대해서도 실시간 3D 메쉬를 만들어내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굉장히 효용성 있는 그런 역설계 기술들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공간을 만들고, DT 공간을 만들고, 이 DT 공간을 어떤 산업시설의 물리적인 곳과의 데이터를 일치시키고 동작에 대한 것들을 다 모델링을 반영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통합 모니터링, 혹은 세부적인 동작 상황에 대한 검사, 그리고 비정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어떤 예지 보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실험해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변경 시뮬레이션 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특수한 조건의 항공 엔진 조립이나 여러 가스 터빈이나 이런 것들도 복합적인 온도, 습도, 환경에 대한 제어 예측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복합 조립 공정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밖에 있는 합폐수 처리 플랜트나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은 아웃도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상 설계적인 관점, 혹은 실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설의 설비의 상태들을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것들, 이런 저희가 중요적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R, AI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또 프로덕트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의 AR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검사 툴, 아니면 AR 증강 매뉴얼을 저작할 수 있고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원격지 간의 AR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원격 협업을 통해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고 실시간 업무의 효과를 높이는 이런 것들을 프로덕트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현장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에서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산업의 어떤 고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이나 디스플레이 공장, 원자력 발전소, 여러 제조 시설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시뮬레이션,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좋은 고객사에 또 이런 솔루션을 납품해서 AR 원격 협업을 한다거나, 또 AR 증강 매뉴얼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좋은 사례를 또 만들어서 좋은 레퍼런싱을 만들고 또 여러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이 건축 분야에 대해서도 스마트 건축 관리를 위해서 시공 실적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3D 설계 데이터로 활용해 가면서 이 WBS나 OBS를 또 결합해 가지고 나름의 어떤 4D 공법적인 측면에서의 실적 관리를 정량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기획이나 어떤 설계 통합을 한다거나 모니터링,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디지털 트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업시설의 한 가지의 유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데이터 센터라는 산업시설의 측면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형태로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5가지의 요소로 스테이지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운영 단계, 그리고 유지 보수, 혹은 이후에 폐기 및 이전 단계, 여러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지들이 있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AI로 인해서 더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즉 CPU 베이스의 컴퓨팅 머신보다 GPU 베이스의 서버 컴퓨팅 머신들이 탑재돼서 GPU 연산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프 사이클의 계획 설계라는 앞선 단계에서의 어떤 KPI가 또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의 TCO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이
전력에 대한 예측 수용량 그리고 ROI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DT로 풀어갈 수 있는가로 출발을 해서 또 설계 기준안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특히 AI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 이 열 관리,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도 공냉식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냉각 시스템에서의 이 냉방기, 이런 에어컨 기반의 공냉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보조적인 방법들이 도입되었다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공냉식으로는 아예 열 관리가 힘들다라는 나름의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방법론이 이제 공냉식에서 순냉식으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리퀴드 쿨링이라는 것도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리퀴드 쿨링에서의 다이렉트 투 칩 기술을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서버 장비 안쪽까지 냉매가 흘러다니는 수관이 흘러다니면서 각 서버별로, 그리고 서버 안팎으로 랙,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최종 단계로는 이 워터 탱크까지 쭉 해서 이 하나의 일련의 전체 인프라가 이 차가운 물이 잘 순환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버 장비 안쪽에 GPU나 이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발열이 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켜주는 기술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예측하고, 이거에 또 관련해서 설비나 여러 가지 설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운영이 됐을 때 가장 데이터 센터의 제일 중요한 지표인 PUE를 또 최적화하는 것들부터 장비 가동률, 그리고 전원 상태나 냉각 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나 폐기 및 이전으로 갔을 때에도 거기에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 또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을 요즘에 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의 키 서머리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관점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 센터라는 통합적인 시설의 모든 것들을 서버, 장비,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정밀하게 DT 공간의 컴퓨팅 환경으로서의 반영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의 전생애 주기 통합 관리를 DT 관점에서의 어떤 디지털 스레드까지 연결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너지 효율이기 때문에 전원 모니터링부터 냉각 모니터링,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한 예지 보정과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 이런 것들이 주 KPI로 삼아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설계, 레이아웃 구성도 필요하지만, 실시간 센서에서의 데이터 취득이나 아니면 센서 그 이상의 평가 모델을 AI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예지 보전을 넣는다거나 여러 시뮬레이션 요소들을 넣어서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로서 구축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버추얼 팹과 유사하게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를 넣어서 요즘 얘기하는 DSIM이라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가 다 담겨져 있고, 이걸 토대로 운영, 폐기, 이전, 유지보수, 예지보전, 이 모든 관계 안에서의 필요한 데이터를 인텔리전틱하게 뽑아낼 수 있는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목적과 펑션이 담겨져 있는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관련된 BM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이 받쳐주기 위해서 한 6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3D 공간 컴퓨팅 환경, 그리고 지능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 체계, 말씀드렸던 기술이 있고, 또 저희는 슈퍼마이크로라는 글로벌 서버 벤더가 또 전체 순행식 시스템에 대한 올인원 패키지를 또 솔루션화하고, 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상용화나 사례를 만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방점을 먼저 찍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리퀴드 쿨링 솔루션과 최적화된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AI 데이터 센터에 특히 이런 순행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체 통합 데이터 센터 관리 체계를 디지털 트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서 중요한 데이터들인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 또 이것들을 또 응용하는 관점에서의 AI나 AR, VR들을 현장에 맞는 것들이나 데이터 기반의 모델링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LLM과 레그를 잘 부착을 해서 에이전틱 AI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잠깐 짧게 보고 넘어가자면 슈퍼마이크로의 리퀴드 쿨링 시스템의 전체 구성 요소를 보여드린 것이고, 슈퍼마이크로뿐만 아니라 이런 리퀴드 쿨링이라는 냉각 시스템을 어떤 서비스로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이라면 이렇게 컴포넌트, 서버, 랙, 그리고 데이터룸, 쿨링 타워 이러한 것들에 각각 요소별 특화된 어떤 특장점이 있거나 이런 전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냉각 시스템에서의 순행식 솔루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추로서의 동반 파트너로서는 슈퍼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함께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출발했던 디지털 트윈의 공간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여지는 레거시 시스템들, PLM이나 MDS와 같은 제조 관리 시스템들과의 데이터 실시간 연계, 그리고 IoT, 엣지, OPC UA나 스카다나 아니면 여러 실시간 어떤 유체, 기체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받아서 이 모든 걸 변환하고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운영체계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공간 컴퓨팅 환경으로서의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 그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인텔리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 이러한 것들을 양방향 안에서 또 모든 라이프 사이클 커버리지 관점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름해 보자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통합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4가지들이 잘 반영된 통합 관점에서의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모델로서, 기술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4가지는 운영을 미리 기획하고 이 기획된 것을 검증하기 위한 요소들을,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DT화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부터, 그 설계 데이터가 이런 에너지 효율이나 운영 효율 최적화 관점에서 올바르게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것들의 관점에서의 설계 최적화, 그리고 이것들을 짓는 과정에서의 시공관리 차원에서의 필요로 한 요소 기술들을 담아서 공사 기간을 줄인다거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인다거나, 물론 가장 중요한 이 시공 품질, 셋업이나 구축을 포함한 전체 시공에서의 품질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관점 안에서의 구성, 그리고 모니터링, 제어, 또 예측, 실시간 관리, 유지보수, 현장에 대한 것들, 또 원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전, 폐기, 변환,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반영된 형태로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 체계, 이런 것들을 에너지 효율과 또 운전 효율이나 운영 효율 관점에서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산업용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대한 것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데이터 센터에 맞게 특화시켰을 때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겠는가, 기술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